안녕하세요. 런커TV 시청자 여러분, 행복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런커입니다. 그리고 양수, 쩡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촬영할 때마다 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좀 그래도 몇 주 됐죠? 네. 사실 뭐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일만 시간이 되는데, 또 우리가 또 항상 수요일마다 비가 오고 또 나쁜 소식이 계속 있어가지고, 날씨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3편 찍게 됐는데, 자, 오늘 3편의 주제는 노싱커입니다. 노싱커. 네, 노싱커 해보신 적? 해는 봤죠? 해봐는 봤는데 잡아본 적은? 없어요. 잡아본 적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양수 씨는? 저도 잡아본 적. 그래요? 네. 우리가 노싱커가 사실 흔히 처음에 낚시 시작할 때 말 그대로 노싱커, 싱커가 노란 뜻이에요. 싱커가 없이 그냥 바늘하고 소프트 베이트, 채비를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간단한 방법의 채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노싱커로 많이 해요. 노싱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간단함. 그리고 양수 씨는? 몰라요? 네. 몰라요. 예. 노싱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밑걸림이 없어요. 그쵸? 맞다. 네. 밑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리그를 채비를 해주면 이거 없는 걸로 해 막 이러는데 없는 게 뭐냐면 싱크가 없는 거. 네, 싱크가 없는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 프리리그 왜 프리리그 이거 잘 나와? 왜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밑걸리고 짜증나고 이 풀떼기가 걸려 나온다는 거지. 그죠? 풀떼기가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바위 같은데 특히 노싱커를 하게 되면 밑걸림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나와요. 예. 노싱커가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었고, 또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좀 캐스팅이 지루함. 네. 캐스팅 어렵고, 맞는 말입니다. 일단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베이트 캐스팅 릴로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노싱커가 우리가 흔히들 가벼운 그 웜으로만 사용하는 줄 아는데 비중이 무거운 거 아시잖아요? 비중이 무거운 거 뭐가 있을까요? 이카. 대표적으로 이카도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틱. 그렇죠. 네. OSB의 드라이브 스틱도 있고. 펫. 네, 드라이브 스틱 팻도 있고. 팻은 아시네요. 예. 우리가 버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틱이. 근데 뭐 이런 비중이 있는 웜들로 충분히 베이트 캐스팅 릴로도 충분히 캐스팅을 하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소프트웨이트 이 노싱커 리그에 대해서 천천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배울 준비 되셨어요? 네. 오늘 한번 배워가지고 여태까지 못 잡은 낚시 전화가 왔네요. 라이브이기 때문에. 자. 지금 후쿠 백준열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우리 오늘 한번 제대로 노싱커를 한번 잡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여태까지 못 잡았잖아, 그죠? 네. 잡는 모습 그냥 다이나믹하 그냥 막 옷자 막 질질 그냥 알이 막 새고 막 그냥 막 주먹이 막 들어가는 그죠? 그런 베스 한번 오늘 잡아보시죠. 네. 자, 출발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노싱커 처음에 채비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바늘 와이드 갭 훅이라고 하는데 와이드 갭 훅이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계열의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웜을 연결하면 돼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흔히 그 노싱커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이드 갭 한 4, 5호짜리에다가 네. 드라이브 스틱 그냥 껴서 매듭하고 던져요. 매우 간단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노싱커 리그가. 근데 사실 노싱커 리그는 굉장히 어려운 낚시 방법이에요, 사실. 그리고 매우 끈기 있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쫑코 씨와는 거의 상극인, 그죠? 스피너 베이트를 좋아하는 어떤 무빙 계통,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싱커 진짜 못 쓰겠다고, 힘들다고, 이거 언제 기다리고 있냐 그러는데, 또 노싱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의 필드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오픈워터에서 그냥 앞으로 던지는 낚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스트럭처를 공략하는 낚시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노싱커 리그가 좀 쓰기가 쉽진 않아요. 대신에 어떤 핀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커버 낚시 이런 데서는 정말 노싱커 리그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채비법은 간단합니다. 뭐 이런 바늘 이거 와이드 갭훅이긴 하지만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저 보시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와이드 갭훅이 있고요. 웜은 제가 몇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드라이버 스틱 팻 4.5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진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웜들 다 그냥 노싱커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노싱커 리그의 가장 중요한 점, 어떤 그 릴과 낚싯대, 어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토탈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토탈 밸런스. 루어와 낚싯대와 릴과 라인과 뭐가 있죠 또? 바늘. 이 모든 게 어우러져 가지고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그걸 저는 토탈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울트라 라이트 때에다가 이걸 딱 쓰게 돼요. 이거 지금 로드가 뭐죠? 액션이? M대요. M대죠. 이거는? MH 대. 네. 지금 무게가 이거는 어느 정도 나가는 무게거든요. 이거 그냥 싱커가 없이 그냥 웜으로만 해도 한 8.5g 정도 나가는 그런 웜인데, 이걸 가지고 울트라 라이트 때 쓴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낚싯대가 휘청휘청해요. 그죠? 바늘 무게까지 더하면 거의 9g 정도가 되는 비중감 있는 그런 웜인데, 울트라 라이트 때 쓰게 되면은 굉장히 휘청휘청돼서 캐스팅 자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해서 토탈 밸런스라는 거. 그러니까 웜의 무게에 따라, 그러니까 루어의 무게에 따라서 모든 낚싯대의 채비, 뭐 낚싯대부터 라인부터 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드라이브 쉐드, 뭐 요건 드라이버 스틱 3.5인치입니다. 만약에 필드 자체가 좀 짜치가 많아, 그리고 나는 마리수 낚시를 오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웜을 크게 좀 작게 해서 짜치도 쉽게 흡입할 수 있게. 이 4.5인치도 먹어요. 짜치도 먹는데 뭐 얘네가 크다고 짜치가 막 무서워 이렇게 안 합니다. 호기심 있게 다가가요. 근데 뻐끔뻐끔을 꼬리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늘까지 흡입을 못하니까 좀 더 웜을 작게 해가지고 흡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사이즈 축소는. 네. 그 여러분 뭐 채비법을 제가 뭐 직접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요. 네. 그죠?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바늘에다가 라인을 묶어서 웜을 아무거나 결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연결해서 던져서 그냥 액션만 주면 되겠다, 어떤 프리젠테이션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이 노싱커 리그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이 웜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웜의 특성. 자, 지금 이 웜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꼬리가 얇아요. 꼬리가 얇아요. 예, 꼬리가 얇아요. 자, 제가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꺼내서, 넌 잠깐 내려가 있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꼬리가 얇아요, 그죠? 꼬리가 얇아. 자, 이쪽 앞쪽이 되게 그 볼륨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네. 네. 지금 이 웜은 소금기가 어디에 함양이 돼 있고, 앞쪽에 돼 있냐, 중간에 돼 있냐, 밑에 돼 있냐, 그리고 폴링할 때 어떤 액션을 보이는지, 이것을 미리 알고 낚시하는 것과 모르고 낚시하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스틱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점이 백슬라이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백슬라이딩 그 액션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특정 커버에 이 유선형 바디이기 때문에 앞으로 꼬리짓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거꾸로 이거를 바늘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꼽잖아요. 반대로 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슬라이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훅셋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훅 포인트대로 세팅을 하시면 백슬라이딩이 일어납니다. 백슬라이딩이 일어난다. 던지면 바로 일어나냐?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고급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랙 라인을 여유를 줘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여기가 유선형이기 때문에. 이런 유선형을 가진 어떤 형태의 웜이든 백슬라이딩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 뭐 백슬라이딩 하면 뭐 고기 나와요? 왜 백슬라이딩 왜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정말 이 백슬라이딩 효과를 보신 분들은 아 백슬라이딩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물속에서는 이런 액션을 보이는구나. 이런 거에 감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백슬라이딩 뭔지 모르고 효과를 충분히 못 받은 그런 못 본 사람들은 그럼 뭐 잡아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뭐 굳이 백슬라이딩 하면 무조건 100% 나오는 그런 챕이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노싱커 리그의 하나의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웜의 특성, 이 드라이브 스틱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드라이브 스틱 말고도 다른 웜들 어떤 소금기가 많이 함양이 되어 있으면 이 폴링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적게 되어 있으면 좀 더 느리고 그리고 볼륨이 클 경우 우리 카이젤 리그 편에서 얘기했죠. 네. 볼륨이 클 경우 이 침강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베스가 어떤 폴링의 반응이 많다거나 뭐 폴링이 아니라 커버에 붙어 있는 애들이 빨리 들어가서 잡아야 될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소금기가 많은 거 부피가 작은 거 이런 것도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 거를 맞춰가면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게 이제 노싱커 리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엄달아서 던져서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특성을 알고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자기의 그 낚시의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전 작용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잘 아시겠죠? 네. 뭔 말 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너무 빨리 말해, 그죠? 아니요, 빠르지 않아요. 안 빨라요? 쏙쏙 들어가요. 우리가 또 양수 씨가 머리를 또 잘랐어요. 우리가 또 한번 저 쪼고 씨랑 한번 헤어질 위기가 실현. 실현. 네, 농담이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좀 바꾼 거죠. 근데 나는 좀 긴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 전편에 그랬죠. 막 머리 휘날리면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지금 머리가 짧아가지고 바람이 날려도 멋이 없어요. 바람이 좀 불면은 머리를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어쨌든 뭐 이쁘니까 괜찮아요, 그죠? 한숨을 쉬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노싱커 리그로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는 노싱커 리그의 진짜 20%도 안 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정말 이 노싱커 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저만의 노싱커 리그법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떤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자, 기대되죠? 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토탈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토탈 밸런스. 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5g, 7g, 뭐 10g, 뭐 12g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노싱커를 세팅한다 그러면은 라이트 때부터 미디움, 헤비 때까지 딱딱딱딱 세팅을 해요.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 정형화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낚시를 하다가 정형화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g은 미디움 라이트 때 세팅을 해요. 그러면 5, 6g 정도 돼서 PD3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비거리를 내는 그런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7, 8g, 뭐 10g 정도까지는 미디움 때에다가 한 바늘 호수는 3호 정도로 세팅을 해서 드라이브 스틱 4.5인치 장착하면 딱 맞아요. 밸런스가 딱 맞아. 라인 같은 경우에는 5g 대 밑으로는 6파운드 그 다음에 미디움 때 뭐 4.5인치 드라이브 스틱 같은 그 정도 쓸 거는 8에서 10파운드까지 라인을 이렇게 세팅을 해요. 전부 다 카본 라인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헤비하게 할 거, 뭐 드라이브 쉐드 6인치 드라이브 쉐드 6인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미디움 헤비 때에다가 바늘 호스는 5호로 세팅을 해서 카본 라인 12파운드 정도로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적용화된 어떤 저만의 적용화된 거예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만의 적용화된 어떤 노싱커 리그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틀? 그래. 괜찮았죠. 괜찮네. 수가 또 오늘도 한건 하네. 머리 자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적용화된 어떤 틀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어떤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양수 씨도 낚시를 하다가 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하겠다. 어떤 적용화된 틀이 있어야 돼요. 왜냐? 적용화된 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쵸. 만약에 그쵸 4.5인치를 딱 썼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짜치가 입질을 해. 숏바이트는 나왔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짜치다. 그러면은 라이트대로 바꾸는 거죠. 3.5인치로. 그러면 안 나와. C8. 요게 죄송합니다. C8 안 나와.
이러면은 뭐 울트라 라이트대로 해서 좀 더 작은 웜으로 네, 얘 짜치라도 내가 잡아보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블루길이야.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 그런 게 할 수 있다. 그래 토탈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캐스팅하기도 편하고 뭐 입질이 와도 전달도 잘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토탈 밸런스에 대해서 잘 아셨죠? 네. 뭐 웜의 어떤 자기만의 정형화된 어떤 틀, 우리 양수 씨가 얘기했던 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웜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웜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 아무 웜이나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 웜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틀이에요. 어떤 이 웜보다 이 웜이 소금기가 많고 뭐 이 웜이 부피가 더 커서 침강 속도가 좀 느리더라. 이런 것들, 어떤 본인만의 노싱커리그 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틱으로 정했어요. 드라이브 스틱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4인치, 4.5인치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버전이 또 다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웜의 액션과 어떤 그 소금 함량에 따라서 액션이 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백슬라이딩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쫑코 씨는 지금 뭐 이 카드 써보고 드라이브 스틱 써봤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웜의 특성을 알고 쓰셨나요? 아니면 그냥 남이 쓰니까 이카가 좋대. 야, 이카 장타. 왜 이카가 좋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무거워가지고 비중이 무겁고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거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칼을 많이 쓰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유선형 바디에다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비거리도 많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드라이브 스틱 같은 거 노싱커로 쓰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것 같아요. 양수 씨는 노싱커 리그 써봤다고 그랬죠? 네. 어떤 걸로 썼습니까? 오빠가 주는 거. 얘가 주는 거. 예, 얘가 주는 걸로 썼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제가 골라야 돼요. 그쵸. 양수 씨가 골라서 정형화된 어떤 틀, 아까 얘기했던 틀, 그 틀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기 낚시 실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게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째 도움이 좀 됐나요? 네. 예. 여기서 플러스로 제가 플러스 예, 플러스로 고기 뛰는 소리가 아무튼 이따 잡을 거예요. 우리 양수 쫑코가 잡을 건데 플러스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버징 처리예요. 우리 버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쉐드 테일 웜이라고 하는데 노싱커 쉐드 테일 웜이나 이런 프로그 이건 버징이 가능한 스핀테일 프로그라고 OSP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런 걸로 이제 버징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노싱커로도 버징이 가능합니다. 자, 노싱커로도 버징이 가능해요. 사실 그 쉐드테일 웜을 노싱커로 해가지고 버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드라이브 스틱 유선형 바디를 갖고 있는 웜들을 이제 버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를 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필드에서? 직접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아까 양수종고한테는 얘기했어요, 그죠? 네. 보면 어땠습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베스는 특정 액션에 굉장히 호기심을 보입니다. 어떤 액션이냐면, 제가 개띠거든요? 멍멍이 띠입니다. 워킹 더독 액션이에요. 개가 산책을 하게 되면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지랄을 하죠. 산책하면 지랄을 합니다. 저도 개띠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 지그재그 액션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보여요, 베스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탑워터 같은 경우에도 스틱베이트 같은 경우에 워킹 더독 액션을 보이는 그런 탑워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버징, 그 드라이브 스틱 3.5인치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워킹 더독 액션을 이루면서 버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요. 던진 다음에 착수되자마자 바로 낚싯대를 툭툭툭툭툭툭 쳐주면서, 이 슬랙 라인만 쳐줘야 돼요. 감으면서 툭툭툭툭 쳐주면은 얘가 지그재그 이러면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반응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그 런커브라스 정출 1회 정출 장소가 여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액션을 가지고 가물치를 또
잡았습니다. 가물치를 잡았어요. 가물치를 잡고 사람들이 와, 어떻게 잡았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연히 잡은 거죠. 네. 근데 내가 그 버징을 왜 했냐, 여기가 가물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난 베스가 잡힐 줄 알았지만 가물치가 나와가지고 웃겼는데, 아무튼 그 액션 진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버징 처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효과를 봐야지 이게 진짜 믿음감이 생기는데, 안 해보시면은 안 됩니다. 드라이버 스틱 팻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드라이버 스틱 팻 4.5인치로 한 3호나 5호 훅을 훅은 좀 크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5호 훅을 가지고 던진 다음에 툭툭툭툭 쳐주면서, 뭐 M대로 하셔도 되고요. 툭툭툭 쳐주면서 얘가 지그재그로 오게끔 하면서 계속 회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일반적인 버징은 뭐냐면 던진 다음에 이렇게 감아. 그러면은 그 테일이 움직이면서 물 표면을 탁탁탁 때리면서 옵니다. 버징은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건데, 이거 말고 툭툭 치면서 지그재그 액션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 지랄 발광하게 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효과를 보실 겁니다. 진짜 저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옆에서 쉐드테일 웜으로 버징하고 있는데 난 이걸로 해가지고 진짜 거의 뭐 한 8배? 10배 정도까지 더 많이 잡은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믿음감을 갖고 저만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뭐 여기서 찍을 방법이 없네. 이 액션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 이렇게 하셔도 아마 충분히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그재그 하다가 안 먹어, 표층에서 안 먹어, 그러면은 천천히 폴링을 시켜가지고 바닥을 또 바로 공략할 수 있는 그 노싱커 리그의 장점이 그거예요. 표층, 중층, 밑에까지 전부 다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노싱커는 굉장히 천천히 운영해야 된다. 아, 지루해. 아, 너무 지루해. 우리 특히 쫑구 같은 경우, 아,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트위칭, 저킹, 뭐, 모든 액션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미드 스트롤링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서 롤링 하게끔 오게끔 액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는 액션보다 이것저것 한번 섞어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